한기수의 한큐. 네, 오늘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뱅홀드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하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 아시죠?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을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일같이 다양한 시황 정보 올려드리고 있고요. 이외에 또 얼굴을 보고 싶다.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자, 모방에서 봐야 되겠죠? 네. 예, 오늘도 무료 여접시 3시 50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힘든 구간들을 벗어나서 조금씩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싸움에 들어서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략적인 부분들과 종목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략에 대해서 오늘 무료 방송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방송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수 매니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채널들 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기 앞서 어제 매수한 인텍플러스부터 네. 오늘 장 어땠는지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리뷰해 볼게요. 일단 시장이 조금씩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제 반등하는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자, 반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시장은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이제 거래소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살짝 좀 이동을 하는 모습이고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일부 이제 주도 섹터권의 종목들도 소폭 반등은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쪽으로 매기는 아직은 좀 약한 상태인데요. 자, 인텍플러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저점을 찍고 나서 이제 강하게 올랐고요. 오늘도 소폭의 이제 강보합 정도가 시도가 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시장이 분명히 이제 저점을 찍고 조금씩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아직은 시장이 그렇게 자신 있게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도 시세 분출이 그렇게 강하게 형성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림에서 보시듯이 분명히 중간 바닥은 찍은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소폭의 강밥세가 나타날 정도로 반발 매수의 후속 매수는 추가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시장의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조금씩 살아나게 되면 이러한 반도체 관련주들의 실적주들을 중심으로 한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우리가 던진다라는 관점보다는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겠고 아시다시피 장주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저가 매수 말씀드렸으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이맥스 반도체 장비 관련주 역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역시 충분하게 하락세를 보이는 와중에 주가는 아직은 별다른 반등세를 보이지 않습니다만 역시 충분히 하락세를 보이고 소폭의 반등 나오면서 이제 반격이 서서히 시도가 되고 있는 국면들이에요. 보통 주도주들은 지수를 따라서 같이 빠졌다가 그리고 지수가 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좀 안정권에 접어든 시점부터 살짝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시장의 살아나는 속도가 좀 더 가속화되게 되면 그때부터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결국에 주도 섹터들 중에서 실적 대비 저평가되고 낙폭화됐던 종목들은 우리가 조금씩 물량을 담아가야 되는 이유가 한꺼번에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대표적인 실적주로서 충분히 밀렸던 종목이고 중간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역시 이런 종목들 지금 당장 시세가 늦다라고 해서 던지면 안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최근 이틀 동안 조금 반등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세를 크게 주는 종목군들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재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말고는 추세적으로 급등한 종목이 없어요.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우리가 급하게 접근할 만한 종목은 아니죠. 천천히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물량을 매집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단기 급등에 충분하게 눌림목 조정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충분하게 눌림을 주고 이제 대바닥이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죠. 저 앞에서 소개를 드리고 나서 강하게 한번 올라갔고요. 그리고 충분하게 눌림을 주고 재반등에 나설 만한 위치에서 시작이 무너지다 보니까 같이 밀린 겁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간 바닥을 다지고 또 다시 양봉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낙폭이 컸던 종목들의 반격이 다시 한번 진행될 수 있겠죠. 때문에 오늘 이 인터페이스라든가 사이맥스, 한미 반도체 같은 이 반도체 장비주들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고 바닥을 찍은 만큼 우리가 던진다라는 관점보다는 반격에 대비를 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아직은 주목해 볼 만한 종목군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까지 들어왔습니다. 저 유튜브 채팅방에 네. 한규수 매니저님은 제약바이오를 너무 싫어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싫어하는 건 아니시죠? 싫어하는 건 아니죠. 네.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제약바이오주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섹터예요. 어려운 섹터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재료라든가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분명히 대응하려면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세는 잠깐 오르고 말 수 있고요. 제가 만약에 방송에서 나갔는데 그 다음날 주가가 갭으로 올라가게 되면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엔 단타성 매매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관점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지금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죠.
백신이 정말 처방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접종이 시작이 되게 되면 그것이 또 그 바이오제약주들한테서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매매하자라는 측면에서 매매를 안 하는 거니까 그걸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너 특성상 저희가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신호 손절가 익절가 수정이 안 되다 보니 네. 변동성이 큰 종목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규수 매니저님의 이러한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시장을 한 큐로 정리하면 어제 이어 또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자, 상승 추세 회복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상승 추세 회복. 어제 5일선 회복한 거 보면서 한시름 안도하고 네. 이제 오늘의 상승을 보면서 회복했다. 추세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뭐 최근에 급등했다가 좀 조정 나오고 좀 힘든 그런 과정들이 나타났는데 맞아요. 앞서도 제가 뭐 이제 바이오제약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 그리고 내가 가진 자산을 깨지지 않는 선에서 깨지더라도 덜 깨지는 선에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지켜라는 게 성공 투자의 지름길입니다. 눈앞에 작은 시세를 보고 무조건 쫓아가게 되면 결국 큰 시세를 놓치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은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 조정이 나올 때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집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도주를 매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중소형주 일부 바이오제약주가 올라갈 때 그쪽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주도주를 나중에 놓치게 되겠죠. 주식시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중심으로 매집을 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약 280명으로 다시 진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는 그렇게 증권시장의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쓸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심리적으로 약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코로나19 확진자 수이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80명 정도로 일단 안정된 거로 보고 있고 진정됐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300명대로 넘어간다든가 하는 등의 흐름이 나오더라도 시장은 일시적인 변동성만을 줄 뿐 그렇게 시장의 하락을 이끌 만한 악재는 못 된다는 거, 그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공포감을 가지면 좋은 기회를 놓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미국 증시가 추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 신고가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고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코로나19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상승 기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흐름 자체가 살아있는 만큼 한국 증시도 미국 증시를 따라서 회복세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거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5주 이평선입니다. 어제까지는 5일 이평선을 회복했습니다만 주봉상으로 이제 5주 이평선을 회복을 하면서 시장이 상승 추세로 복귀를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일단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5일 이동평균선과 5주 이평선 간의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5주 이평선을 회복했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는요, 나스닥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반면에 다우지수라든가 S&P 지수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다 보니까 다우라든가 S&P 지수가 꺾이게 되면 나스닥도 가다가 꺾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우하고 S&P 지수가 방향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우 지수가 드디어 직전 고점까지 뚫을 정도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다우지수가 고점 찍고 밀려버리게 되면 말씀드렸죠. 나스닥도 무너집니다. 나스닥이 무너지게 되면 한국 지수도 같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타났다라는 얘기는 미국 증시의 흐름 자체가 좀 더 안정되는 모습이고 성장주들의 상승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가치주들도 다시 반등이 나서면서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미국 증시는 지금 상당히 안정된 흐름, 많이 올랐지만 펀더멘탈을 따라서 가는 미국 증시는 상당히 안정된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거 반드시 좀 체크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코스닥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 증시가 5주 이평선을 회복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코스닥 주봉 차트입니다. 완만하게 상승세가 살아있고요. 어제 5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다가 오늘 장대 항목이 세우면서 5주 이평선을 살짝 웃도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죠. 5주 이평선을 막판에 약간 밑도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10일 이평선에 질받고 5주 이평선을 회복했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분명히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5주 이평선에 올라가서 추가적인 반등세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겠죠. 앞에서도 5주 이평선을 살짝 깼다가 다시 회복을 펴고 상승세가 살아났듯이 5주 이평선을 회복한 만큼
약간 직전 고점에서 물량받고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되겠습니다. 때문에 현재 시장은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 자체가 짧게 끝나고 다시 반격의 시그널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으로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의 주봉 차트 봤습니다. 정말 지난주에 우리가 힘들었던 그 구간을 이번 주에 그렇죠. 회복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에서 봐야 될 그럼 가장 큰 주안점은 무엇이 될까요? 내일의 한 수 볼게요. 내일 한 수는 2차 랠리 가능성. 이렇게 하겠습니다. 2차 랠리 가능성. 사실 이렇게 상승세가 지속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쉽지 보니 않죠. 저희가 가능성이 있다 하다가도 또 취소되고 번복되다가도 다시 가능성이 포착될 때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 가능성을 봤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언급드렸듯이 뭐 주봉상으로 이제 코스닥 지수가 5주 평선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네. 전반적인 주변 여건 자체가 시장 자체가 무너질 만한 여건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2차 랠리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일단 시장에서 우리가 앞서 말했지만 그렇게 신경 쓸 만한 부분들은 아닌데 시장이 신경을 쓰니까 우리도 일단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진자 수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건데, 최악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코로나19는 더 이상 악재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최악이라는 것은 갑자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내일 당장 500명, 600명까지 가고 그 다음날 1000명 이상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부분들은 더 이상 악재는 되지는 못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는 클라이막스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악재는 이번 주 중에는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보다는 미국 증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주식이라는 건 결국엔 경기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는 바로 이제 미국과 중국 경기의 흐름에 따라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증시 흐름 자체는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꺾이게 되면 코로나19가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같이 따라가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보다는 미국 증시 흐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많이 보시는 게 좋겠고, 미국은 분명히 말씀드렸죠. 펀더멘탈로 가는 장입니다. 근데 미국은 경제 지표가 최근에 많이 좋아졌죠.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만 명 이상입니다만 그래도 진정권에 접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대선이 있습니다. 호재가 많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쉽게 무너질 만한 단계는 일단 아니라는 거 꼭 체크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얼마 전에 증시에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기관들도 조금씩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매수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도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신권들의 수급 동향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투신권들의 수급 동향인데요. 현재 이 빨간색 선을 중심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코스닥이고 선물 시장인데 맨 밑에 선물 시장의 흐름 먼저 보시게 되면 투신권들이 최근에 기간적으로 장기적으로 샀다 팔았다를 계속 번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번복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한번 강하게 매수 들어왔다가 확 밀어버리죠. 뭡니까? 시장을 잠깐 흔들어대는 그런 과정이 나타났다가 다시 매수 들어옵니다. 선물 시장에서 투신권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투신권들도 시장의 중장기적인 흐름을 좋게 보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 투신권이 중요한 것은 기관 다음으로 시장의 큰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큰 힘을 가진 사회의 세력이 바로 투신권입니다. 그래서 투신권의 매수가 들어올 때 시장 자체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자, 맨 상단에 이제 코스피 시장을 보시게 되면요. 코스피 종목을 중심으로는 빨간색 선입니다.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죠. 매도가 나오면서 최근에 매도세가 완만해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외국 투신권들의 매도도 진정됐기 때문에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하단에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투신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관망하다가 한 차례 매도가 났죠. 매도가 나오고 나서 매도세가 진정되고 살짝 매수로 전환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매도는 분명히 나올 만큼 나온 상태에서 서서히 매수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신권을 비롯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코스닥 주봉 차트를 보여드렸었고요. 이제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5주 이평선을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5주 이평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 종가를 기준으로 5주 이평선을 살짝 걸친 상태에서 다시 5주 이평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인데, 물론 직전 고점 돌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5주 이평선을 중심으로 추세가 분명히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고, 신고가 경신에 따른 숨고리까지 마무리 짓고 재반등에 나서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직전 고점에서 하루 이틀 정도, 2, 3일 정도 물량은 더 받을 겁니다. 그러나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개선되고 있는 수급 개선과 더불어서 시장 흐름이 살아있다는 거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차트도 확인을 해봤고요. 2차 랠리에 대한 가능성 오늘까지는 더 커졌습니다. 이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한큐 종목으로 수익을 내볼 텐데 어떤 거 갖고 오셨어요, 한규수 매니저님? 자, 오늘 다시 KT를 가지고 왔습니다. KT요? 갑자기 KT라니 전 뜬금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맞아요. 소개해드렸었고요. 네. 오늘 종목들 보시기에도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흐름이 좋아요. 잘 흐름이 가고 좋고 있어요. 그 위에 이제 KT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태인데 자, 제가 이제 통신주들을 꾸준하게 언급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5G라는 통신도 있습니다만 네. 통신 관련주를 우리가 보실 때 이제 과거에는 단순하게 이제 통신망을 깔아놓고 통신료를 받아먹고 사는 뭐 그런 정도의 이제 통신사였었죠. 네. 이제는 5G 그다음에 이제 6G 같이 이제 그 통신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서 앞으로 이 통신 업체들은 콘텐츠죠. OTT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콘텐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통신 업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의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조금씩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KT 같은 종목들은 지금 이제 하반기 5G 가입자 증가가 진행되고 그에 따른 무선 매출의 증가세는 뭐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 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뱅크의 사업 정상화, 그리고 유선 사업, 그리고 IPTV, 홈쇼핑이죠. 이쪽을 중심으로 한 매출세가 진행되면서 실질적인 캐시카우는 꾸준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수익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죠. 통신사, SK텔레콤이라든가 그다음에 LG유플러스, 그다음에 KT 같은 통신 3사를 이제 봐야 되는 위치가 뭐냐면 주가가 일단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과거에 그냥 단순하게 통신망을 깔아놓고 수입을 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5G라든가 6G망을 통해서 초고속 통신망을 통해서 이제 OTT라든가 새로운 컨텐츠 사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현재 이 종목의 주가는요. 저기 2020년 3월 23일이 자, 역사적인 저점입니다. 역사적인 저점을 찍고 이제 바닥을 탈출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행보세가 나오다가 강하게 치고 가는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속임수 패턴이 또 한 번 나왔었죠.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봉사로 보게 되면 이 종목은 완전히 역사적인 저점을 찍고 이제 바닥을 찍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볼만한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라든가 개별 종목에 대한 매매가 좀 어렵거나 그리고 대형주를 선호한다. 그리고 좀 더 긴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KT 정도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이런 통신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봄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 바라고요. 목표가는 제가 29,000원 정도를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29,000원 말씀드렸고요. 직전 고점은 일단 넘어가는 그런 반대세가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 29,000원까지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29,000원까지 시간을 가지고 한번 보실 만한 종목 보시면 되겠고 자, 손절가는 제가 23,000원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4일에 한번 추천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목표 주가 29,000원, 손절가 23,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KT 기억해 주세요. 한기세 한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